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오후장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은요,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16분 54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 좀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그러면서 시바이누 코인은 단기간에 7,868%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중요한 내용들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베네수엘라 차기 지도 구상에 대해서 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기 지도자는 어떤 성향을 가져야 돼요? 친 비트코인에 대한 마차도 유력 후보로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차기 지도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지금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마차도가 집권 시 자유시장에 대한 개혁과 함께 극심한 인플레이를 겪는 볼루바르와를 대체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활용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향후 권력 이양 및 경제 정책 변화가 국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통화 체계와 자산 보호 수단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이 마차도 이 지도자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어떤 영향을 겪고 있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가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요 세 가지만 좀 알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친암호화폐 차기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마리아나도 아니고 나 코리아라고 부를 뻔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코리나 마차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베네수엘라는 최근에 사회주의와 독재 국가에 가까웠어요. 이름은 사회주의 공화국, 볼리바르에 대한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거가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죠. 야권 탄압, 언론 통제, 부정부패가 심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스 마두로로 이어진 정권이 극단적 사회주의에 대한 정책을 밀어붙였죠. 석유 산업에 대한 국유화,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압류, 가격 통제, 환율 통제, 외국 기업 추방, 별의별 짓 다 했죠. 정부가 모든 경제에 대해서 분야별 개입을 하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10만 % 이상 경제가 붕괴가 되었고, 국민들은 대탈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같은 반미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들과 친해 지냈었죠. 그러면서 미국과 굉장히 계속적으로 적대 관계를 이어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개입한 이유는 더욱더 명확합니다. 반미 사회주의에 대한 독재 국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깊어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어떤 판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새 판을 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린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때렸고, 차기 지도자는 친암호화폐에 대한 지도자로 좀 확정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3,000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유가 시장에 대한 변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베네수엘라 원유를 장악을 해서 미국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달러에 대한 공급까지도 재개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야. 미국은 셰일 오일로 버티지만 글로벌 물가 압력을 낮추려면 외부 공급원이 필요하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로 인해서 미국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증가될 것이고,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화랑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자산 시장이 화랑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인 포함 모든 위험 자산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 년에 진행을 할 11월 여러분들 트럼프 중간 선거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높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를 때려야 돼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좀 관련 깊은 나라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트럼프가 원유를 잡으면 코인 시장도 직격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알트 시즌이 조만간 도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가설을 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원유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친암호화폐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나 아니죠, 여러분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을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공식 선언한 인물로서 미국 내 채굴 산업도 보호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국가별 체제 회피나 가치 저장에 대해서 아주 유용하다라고 했고, 러시아, 중국, 이란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 전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익으로 인해서 뭐를 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축적할 것이다. 그리고 지정학적 무기를 가지는 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보완할 디지털 금 준비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를 때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새 지도자를 친 비트코인 인물로 세운다? 매우 그럴싸한다라는 거죠. 야권 지도자 마차도 친 비트코인, 야권 지도자 곤잘레스 미국과 관계 우호, 여권 권력자 로드리게스 미국의 적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죠. 내 말 잘 듣고 비트코인 매집하고 시장 친화적인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외부 정부 구성에 개입한 적 수십 번 있어. 이라크, 우크라이나, 파나마, 아프간 등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친 비트코인에 대한 정권으로 인해서 원유와 디지털 자산을 미국 영향권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시바이누 코인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은 원유 패권 그리고 디지털금 패권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친 비트코인에 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일관적으로 전략이라고, 저는 트럼프에 대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 판매, 비트코인에 대한 추적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효한 선택이다. 결국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시바이누 코인은 7,868%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트럼프는 과거 패권 석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래 패권은 비트코인이다. 두 개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나 코리나 마차도가 만약에 지도자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국영기업에 대한 중심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이 될 것이고, 언론 통제, 야권 탄압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으로 돌아설 것이고, 국제 관계를 중국, 러시아에서 미국, 서방으로 해결을 할 것이고, 국유화된 산업을 재개방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재유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시장 가격에 대한 통제, 환율 통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독재를 사실상 끝내는 지도자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개혁 한동안 고통스럽지만 결국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99.99%에 대한 붕괴, 화폐 가치 사망을 다시 살리고, 국유화로 인해 생산 능력이 상실이 되었지만 이것도 해결을 하고, 원유 생산량도 과거 대비 절반 이하로 좀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원유값을 올린다. 그러면서 이 원유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가지고 대체 자산으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대만 침공에 대한 명분이 될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양국 간에 대한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대체 자산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바이누 코인이 좀 더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